이거는 단순히 코로나 문제로 말미암아서 호텔이나 백신 개발에서 올라가고 기술주들은 이제 떨어졌다.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걸 정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8번째 에피소드 시간이네요. 벌써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그리고 나쁜 소식 하나. 내일이 11월 11일이네요. 오늘이 11월 10일이고 빼빼로 데이인데 먼저 여러분들께는 나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나쁜 소식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강의 주제에 이미 다 힌트가 있어요. 바로 팡의 급락과 유럽의 7%의 폭등이라는 주제입니다. 즉 팡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신흥 블루칩으로 떠오른 종목들이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 전부터도 계속 올랐습니다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기술주들 급등과 맞물려가면서 대명사로 떠오른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얼마냐? 1경입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1600조예요. 2450포인트를 전후로. 그런데 이 4개 종목만 갖고 5개만 갖고도 1경이 넘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어요. 자, 그것까지 집어넣는다면 1경 2000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급락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고점 대비 시가 대비 종가까지 3%의 긴 음봉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기정사실 거의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소식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은 7%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저희가 인사이트 말 그대로 깊이 있게 통찰력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어제 미국 시장 업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어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항공업종인데 19%가 올랐습니다. 종목이 아닙니다. 업종이에요. 뭐 미국채 만기라든가 원유 서비스라든가 10년 만기 뭐 이런 석유가스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저건 업종이긴 합니다만 이미 원자재 선물이라든가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올려지는 것 뿐입니다. MSCI 재팬 지수, MSCI 코스피 지수처럼 이미 한국에서 결정된 걸 갖고 여기다 올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제 아멕스 항공지수가 19%, 그 다음에 해상운송지수가 17%, 필라델피아 은행지수가 13%, 나스닥 은행지수가 13%, 그리고 스탠앤푸어 은행지수도 13%, 카지노 9.6% 이렇게 올랐습니다. 뭐 일단 카지노, 은행, 항공, 특히 카지노, 항공, 호텔 이런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죠. 업종들이죠. 그런데 어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흘렀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나스닥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나스닥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요. 하락폭이. 자, 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시가가 거의 고가죠. 윗골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 그 종가가 거의 저가 형태입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잘 보신다면 전날 장중 저가를 깬 형태예요. 아랫골이 달린 부분. 자, 그리고 장중의 고저를 본다면 신고점을 돌파시켜 놓고 갭상승으로 이 부분이 역사적 신고점이거든요. 나스닥 지수에.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그대로 3%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그거는 플러스가 난 스탠앤푸어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점 뚫어놓고, 그렇죠? 이 지점 신고점이에요. 신고점 이렇게 뚫어놓고
윗꼬리가 길게 달은 형태인데 플러스 1.17%죠. 나스닥 마이너스 스탠앤푸어 플러스 1.17, 다우존스 지수는 꼬리 형태는 윗꼬리 형태는 똑같은데 플러스 2.95, 3%입니다. 자, 이게 왜 나쁜 이야기냐? 미국 시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어제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 시가총액 2천조 원입니다. 애플이. 자, 그런데 그 애플 주가가 어제장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죠. 애플 같은 경우 시가총액 미국 1위 업종 종목입니다. 2,200조 원이에요. 이게 이제 액면 분할해서 어제 2%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요. 2.38%. 아까 보시면 나스닥 지수랑 비슷하죠. 시가총액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이게 이제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방금 봤던 종목 두 개가 가장 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아마존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인데, 전체적으로,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닷컴의 세 번째, 시가총액 1,900조에서 2,000조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5.06% 급락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한 1,700조 원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4.99%.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지난 5년간, 6년간 23달러에서 278달러까지 올라간 페이스북.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사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200달러에서부터 3,500달러.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팡이라고 해서 그렇죠?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구글이 알파벳이 모기업이에요. 지주사고 사실 알파벳 AC가 구글 A 종목, B 종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각 종목당 1,300조 원, 합치면 2,6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팡의 5개 종목, 이 일경에 해당되는 이 종목들, 그동안 미국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어제 다 5% 전후씩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스닥 지수를 끌고 내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스닥 지수만 빠졌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됐을 때는 아마존이나 애플 5%씩 빠지면 시장 붕괴됐었죠.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은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아까 보셨지만 항공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떠받들어졌어요. 문제는 그동안 미국을 주도했던 저 기술주들, 이 주식들이 어제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카지노도 갈 수 있고 호텔도 갈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코로나가 다시 찬 거라면 아마존이나 애플이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떨어졌던 팡 5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반대로 코로나가 다시 찬 거라면 19% 올린 항공업종이나 카지노 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떨어질까요?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 문제로 말미암아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백신 개발에서 올라가고 기술주들은 이제 떨어졌다.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왜 나스닥 은행 업종이 13%가 올라갑니까? 네, 나스닥 은행 업종이 13%가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항공업종, 카지노 업종은 이해되는데 왜 나스닥 은행 업종이 13%가 올라갈까요? 왜 스탠앤푸 500 지수가 13% 올라갈까요? 코로나가 끝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돈 싸들고 은행에 오기 때문에 요즘 다 인터넷으로 거래합니다. 기업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그리고 독일 미르켈 총리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야, 독일에서도 군사 뺄 거야. 한국 너희들 그동안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조 원 방위비 분담했지?
내년부터 500조 원으로 500억 달러로 올려. 50조 원으로 올려. 한국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독일한테도 마음대로 하고 한국에도 마음대로 하고 외교 라인도 다 붕괴되고 미국 혼자 자기들만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내에 화이트 블루 칼라 백인인데 노동자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끌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보호무역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사실 그 담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바람막이가 허물어져 가면서 어제 시세가 폭발한 겁니다. 그동안 독과점 기업이었던 그 구글이라든가 판 기업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독과점이 아니라 정말 미국을 지배해 가면서 은행을 통해서 금융 자본이 지배했던 유태인 자본주의 은행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을 지배했던 통신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아까 보셨던 카지노 회사라든가 자기네들끼리 다 정말 브랜드 갖고 수십 년 동안 해먹은 거잖아요. 미국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호텔 체인지업, 카지노 산업. 동양인이 카지노 사업한다고 들어보셨어요? 호텔 체인지업 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듣죠.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보호무역이 깨져가면서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유럽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다 같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반응하느냐. 유럽의 코로나는 지금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창궐하고 있죠. 왜? 변종이 계속 나와가면서. 백신 나온다 해도 그러면 나라들끼리 다 오픈할 것 같아요?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제가 백신 딱 맞고 저는 백신 맞았어요. 동남아시아에 갔어요. 공항에 가니까 열이 없어요. 왜? 백신 맞았으니까 안에서 코로나에 걸렸어도 며칠간 동안은 열이 안 나죠. 백신을 맞으니까 이겨내니까.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코로나에 다 감염되겠죠. 저는 모르죠. 백신 맞았으니까 열도 안 나고 컨디션만 조금 안 좋을 뿐이지. 백신 맞은 사람은 괜찮지만 안 맞은 사람들은 다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다 맞지 않겠죠. 그런데 백신을 다 맞기 어려운 못 사는 나라가 어제 더 많이 올랐어요. 유럽에서도. 스페인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 어제 11% 올랐습니다. 이 주식이.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참 8.57%. 그리스는 11%. 그러한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못 갔던 이런 국가들이 더 많이 오른 거냐? 그렇지가 않죠. 이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적인 문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보호무역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트럼프 때문에 그동안 웅크려 있던 돈들, 유대인 자본주의라든가 신자본주의를 표방했던 돈들이 이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동안 보호무역으로 보호를 받았던 팡 주식에서 정리하고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국 증시에서 바이든 관련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도주 게임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급등 나온 대한항공이라든가 하나생명이라든가 GKL이라든가 휠라라든가 LG상사라든가 GS라든가 현대중공업지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움직였던 데서 이제 다시 기지개를 키우고 돈들이 주도주가 바뀌는 게임에 대열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로 자신의 가장 안티였던 세력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지지했던 공화당의 백인의 한마디로 독과점으로 미국 시장의 유통업이라든가 은행업이라든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우리나라 옛날에 한나라당 같은 돈 많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쪽 세력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 산업을 죽이는 게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해서. 오히려 석유라든가 아니면 굴뚝주라고 불리는 조선주, 중화공업주, 그리고 독과점 기업이라고 불리는 카지노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신재생 에너지로 회사 바꾸면 보조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옛날에 경유자동차. 폐차하면 100만 원인데 250만 원 경유차 폐차하고 차 사면 보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 화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적인 보호무역 중심에서 이제 유럽과 이런 데는 손을 펼치는 겁니다. 그것에 유럽 증시는 화답을 하는 거고. 특히 돈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사는 나라였던 부채 비율이 높은 스페인이라든가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11% 급등 나오는 거죠. 코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왜 월마트는 코스트코는 왜 급락 나왔습니까? 어제 코스트코 급락 나왔죠? 많이 올랐으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오히려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았던 것처럼 코스트코는 오히려 더 올라가야죠. 쓸데없는 은행주가 움직였다는 것은 바로 조 바이든을 중심으로 유태인 자본주의와 그리고 그동안 보호무역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던 유럽과의 관계들 회복 이걸로 말미암은 물무 돈의 교류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동안 한국에서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낙폭 과대했던 S-오일이라든가 대한항공, 한화생명, GKL 업종 상관없습니다. 그냥 낙폭 과대주의예요.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로도 이제 돈들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기술주 중심으로만 흘렀던 데서 이제 은행이라든가 은행 독과점이죠. 대한민국의 은행 5대 은행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정도 되면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통신업종 SK텔레콤, KT, U+, 이 세 개를 말고는 핸드폰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인터넷 가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IPTV를 케이블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가입하는 데서 TV 보죠. 방송통신 독과점, 핸드폰 독과, 스마트폰 독과점, 이동통신 독과점, 그 다음에 인터넷 독과점. 대한민국은 이 세 개를 벗어나서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성장성 중심의 종목이 아니라 어떤 정말 탄탄하게 쌓아온 독과점 기업들 어떻게 본다면 팡이 추구하는 그런 독과점이 아니라 은행업이라든가 보험업이라든가 카지노업이라든가 호텔업이라든가 아니면 방송통신업이라든가 정말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기득권 세력들과 자본가들이 오랫동안 유책 관계를 통해서 카지노 사업권 따내고 그리고 방송통신 사업권 받고 통신 사업권 받고 이런 것들이에요. 내일 SK텔레콤,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방송을 저녁 때 보시지만 장중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움직였다면 시장이 다시 옛날로 회귀돼 가면서 그쪽도 미국 시장도 화합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기존에 괜찮았던 종목들도 가지만 이제는 가치주 중심으로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 1,500에서 2,200까지 갈 동안에는 언택 관련 중심으로 가지만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이런 가치주들 중심으로 다시 레이싱 하는구나. 이걸 모르면 뭐라고 말하느냐. 연말에 배당 받으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빨리 그걸 간파하고 이 짧지만 강한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이 수익률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핵심되는 업종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증권업과 통신업이 움직이느냐가 그걸 중요한 가름을 할 겁니다. 자, 수요일 날 이 방송을 보실 때 만약에 그 종목들이 움직여 있다. 시장 대비 세게. 그러면
심증으로 갖고 있던 것이 증명되는구나. 독과점 기업들이. 이렇게 특히 통신업종이 바로메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제 금값의 급락. 이런 부분들, 즉 팬더멘탈이 탄탄하게 실물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유럽 급등 나오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1500포인트 이후에 시장의 판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열에 여러분도 빨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시던 데서 촉을 세우고 있다가 이쪽이구나.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순발력 있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순발력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9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